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2월 3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2월 30일 수요일 2020년도 마지막 주식시장 개장일이었는데요. 시장은 1.88% 상승을 하면서 기분 좋은 마감을 했습니다. 연중 고점을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다. 사상 최고치 경신 마감.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 한 해는 좀 끝났고요. 내일부터 1월 3일 일요일까지 좀 2021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마감 시황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미국 시장은 소폭 조정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 지수 0.38% 정도 하락, S&P 500 지수 0.22% 하락, 다우 지수 역시 마찬가지 0.22%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 예산안 서명을 했는데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하원에서는 통과를 해줬어요. 근데 상원에서는 또 통과를 못하면서 경기 부양책 통과, 증액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는 가운데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주시장은 일단은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고 또 어제도 배당량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약보합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한 0.4%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좀 전환이 되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좀 기간의 윈도우 드레싱성 매수가 유입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할 거는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에는 이제 펀드 수익률 관리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1분기 수익률이 좋았다. 2분기 수익률이 좋았다. 3분기 수익률이 좋았다. 올해 수익률이 정말 좋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을 하려면 마지막 날 어떻게 끝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 6, 9, 12월 마지막 날은 항상 기관이 좀 윈도우 드레싱을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올해 3월 마지막 날, 6월 마지막 날, 9월 마지막 날 차트를 한 번씩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더 공부가 되겠죠. 살아있는 공부가.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성 자금이 유입됐고요.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유입이 되었어요. 원화 환율이 5원 정도 하락을 해서 1086원에 끝났습니다. 환율 차트 보시면요. 환율이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는 12월 달에도 좀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했잖아요. 근데 12월 23일부터 환율이 이제 하락을 하니까 주식시장도 12월 23일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뭘 캐치해야 되겠어요?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되려면 원화 강세가 이어져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은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자면 1082원이 지난번에 저점이었어요. 1082.1원 12월 7일 날. 그래서 향후에 이제 환율이 1082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 만약에 그렇게 계속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안 좋은 건 원화 강세가 또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국내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1달러가 1,000원을 하는 것보다 1달러가 1,100원을 하는 게 더 이익이겠죠?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질 수 있으나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082원에서 다시 반등을 한다. 그럼 역시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주춤거리면서 시장이 또 주춤거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1월 달에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체크해봐야 된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생각하고 염두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았어요. 삼성전자 81,000원. 드디어 8만전자 왔습니다. 삼성전자. 그동안 염원했던 8만전자 시대를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개막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반도체 생산이 호조되었다. 이런 소식을 통계청에서 오늘 발표를 했고요. 또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향후에도 계속 좀 전망이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3%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SK하이닉스, DB하이텍,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이런 반도체 부품주까지 전반적으로 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내년도에도 이제 기대가 되고요. 내년도에 분명 10만 전자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바로 치고 갈지 아니면은 조금 조정을 받고 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SK하이닉스 보시면요. SK하이닉스도 2.16% 상승을 하면서 11만 8,500원대에 기록을 했습니다. 보면 지금 계속 11만원대와 12만원대에서 12월 내내 움직였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응축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시장이 반도체 수출도 좋게 나오고 시장이 상승을 더 한다면 이제 SK하이닉스가 1월 달에 어쩌면 주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월 1일에 발표될 12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아요. 2차전지 관련주들. 삼성 SDI 오늘도 4% 상승하면서 62만 8천원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차전지 시장은 향후에도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가 신모델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배터리 산업 협력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LG가 지금 배터리 사업에 이제 진출을 했잖아요. 현대차를 비롯한 다른 회사들과 협력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021년도에도 2차 전지 전기차 테마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주들의 움직임 한번 볼게요. 건설주들. 오늘 보면 GS건설이 역시 5.7% 상승하면서 오늘 거의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어제 이제 온라인으로 취임식을 했거든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이전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내년 2월 달에, 설 연휴가 2월 중순이죠. 설 연휴 이전에 발표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1월 달에는 건설주에 대해서 움직임 역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건설, 이미 경기 좋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GS건설의 오늘 상승,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이런 쌍끌이 매수세, 그리고 주가도 21선에서 이렇게 양호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 봤을 때 1월달 초반부에 건설업종의 움직임 주목을 해보자 말씀드리겠고, 개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우건설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우건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12월 18일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대우건설 한번 개별주 잘 보시는 분들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준 라인을 훼손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12월 24일 목요일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끼가 있어요. 그래서 4,500원 선 근처에서 계속 좀 잘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말씀드렸던 페노션과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은 좀 개별주 좋아하시고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언제 단위가 1,000원 단위에서 만원 단위로 바뀌어도 무방한 그런 종목입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고 좀 그럴 때는. 그래서 대우건설, 페노션 2021년도에도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롯데케미칼 한번 살펴볼게요. 롯데케미칼이 11월 24일날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한 달 동안에 빠졌어요. 한 달 동안에 빠졌는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서서히 좀 다시 좀 머리를 들고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산 나프타 크래커 공장을 재가동하겠다고 공시를 했어요. 지난 3월 4일 날에 화재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생산이 중단되었었는데 3주 동안에 테스트를 했었고 이제 다시 또 공장을 재가동한다. 이런 소식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지 살펴봐야 되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유입이 되었죠. 그리고 21선 이제 돌파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신다면 이런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고 많으셨고요. 제 방송은 내일도 이어질 테니까 연휴에도 계속적으로 제 방송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